많은 분들께서 좀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창업가들이나 커리어를 여러 번 바꾸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지. 저도 보면은 지금까지 뭐 대학교 졸업할 때 취직이 안 돼가지고 시골 깡촌으로 간 케이스고,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창업도 처음에 했다가 이렇게 안 됐고, 뭐 특별하거나 우수한 어떠한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경우가 정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버 운전을 시작을 했죠.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한테는 소문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기상이 그 사업망에서 택시 운전하고 다닌다며. 들어보니까 막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딱히 반박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남은 이제 커리어 동안 내가 쫓는 건 무엇이고, 내적인 동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내적 동기가 무엇이고,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하게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기상입니다. 10년 전에 실리콘밸리에 와가지고 이베이, 인텔, 그리고 링크드인 회사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고, 2년 전에 이제 CR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계공학을 졸업했거든요. 기계공학을 이제 왜 택했냐 이제 물어보시면은 뭐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왠지 TV에서 뭔가 큰 기계가 나와서 이렇게 뭐 물건 움직이고 뭐 건물 만들고 뭐 이런 게 그냥 멋있어 보였어요, 막연히. 학교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졸업하기 한 2주 전까지 취업을 못했어요. 주위의 동기생들 보면은 포드, 뭐 크라이슬러, 나사 이런 데 많이 취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계속 다 떨어지고 그러다가 버지니아의 아주 굉장히 작은 시골에 한 인구 한 2,000명 되는데, 거기에 있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갔는데 지원자도 거의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울면서 간 기억이 납니다. 정말 가기 싫은데, 지금 다시 그때 가라가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막연히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졸업을 한다는 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가지고 한 6개월, 1년만 있은 다음에 더 좋은 직장으로 취업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9년 동안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 회사가 무슨 회사였냐면은 제지 공장에 종이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굉장히 작은 부속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뭔가 첨단 테크놀로지 어떤 이런 쪽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압력이라든지 온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최적화시켜주는 어떤 그런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기계만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기술력은 없죠. 기술을 갖다가 통째로 이제 외주를 줬었고, 제 역할은 뭐였냐면은 외주 회사에서 만든 기계를 갖다가 공장에 가가지고 붙이는 일을 했어요. 스타트업도 보면은 제품을 만들 때 외주하면 망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돈만 받고 살짝 개발만 해주고 버그 같은 거 나면은 뭐 고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런 거 몇 개 하는데 25만 불 달라고 한 거예요. 거의 한화로 3억. 회사 측에서 너무 황당해하고 어이가 없고, 근데 딱히 그 간단한 것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회사에서. 당연히 저희 회사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걸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두려움도 있었다고요. 왜냐면은 회사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됐을 텐데,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당연히 저는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회사한테 소스 코드 같은 건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그걸 받아왔죠. 회사 측에서도 오케이, 그러면 기상이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믿어보자.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단순히 뭐 남이 만들어준 것 갖다가 기계에 붙이는 작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작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죠. 제일 이제 제가 처음 한 일이 사람들을 하이어링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쿨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인터뷰 와서 보면은 소 같은 거 이렇게 뭐 음매하면서 지나가고,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회사 주변 한번 돌아보더니 그냥 돌아가고, 오퍼까지 줬는데 안 온 케이스도 되게 많고. 그때 한 일이 뭐냐면은, 저희 그 회사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었으니까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저와 나이 또래가 비슷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상사한테 얘는 왠지 좀 가리키면 잘할 것 같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우려가 많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든지 전자공학을 졸업한 친구가 하는 건데, 공장에서 갑자기 일하는 애를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기계공학이었다가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전향한 케이스였는데, 해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결국에 데려와가지고 2달간 그냥 매일 아침 소위 빡센 트레이닝을 시켰어요. 오늘 이거 한번 짜보자, 저거 한번 짜보자.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이 친구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됐죠. 팀에 보면은 그 당시에 3명이 있었는데, 저만 혼자 대학교 졸업을 했고 나머지 2명은 그냥 고등학교만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었는데, 회사가 코어 테크놀로지 삼고 있는 그 기술을 갖다가 저희 3명한테 맡겨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지 공장보다 더 혹독한 환경은 진짜 우주밖에 없을 거라고. 엄청나게 습도 뭐 많고 뭐 열도 많이 나가지고 뭐를 집어넣어도 그냥 결국에는 다 녹아내리거나 인터넷도 안 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제품 개발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제품이었는데, 이 제품이 개발이 되면은 경쟁사들을 제치고 최고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개발이 잘 되고 핵심 제품이 되면서 회사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주는 그 혁신가상이 있었는데, 그 저희 팀이 이제 그걸 받았었죠. 그렇게 하는데 9년이 걸린 거예요.
솔직히 항상 그 동부에 있으면서도 저희 꿈은 이제 뭔가 사업이라든지 창업 어떤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항상 목표였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이폰이 2007년도에 처음 나왔나? 이제 아이폰 처음 나오고 나서 아이폰 프로그래밍 for Dummies라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혼자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제 중에 하나가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냥 굉장히 작은 게임을 하나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폰 앱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앱스토어에 앱 숫자가 4,000개였어요. 세계에서 아이폰 앱 개발하는 거 경력 제일 긴 사람이 2년이라고. 저도 뭐 그때 1년 했었는데 1년 한 사람도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이베이에서 공고가 났는데 앱 출시를 해본 사람이 자격 조건이었어요. 원서를 냈는데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소프트웨어 기업도 아닌 저를 갖다가 비행기표 주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신생 기술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좀 본 케이스입니다. 이베이에 있으면서 이제 네트워크도 좀 생기고, 그래서 이 정도면 혼자 해도 좀 되지 않겠느냐. 회사를 나와서 공동창업자 한 분과 이제 회사를 시작하게 됐죠. 막연한 좀 생각만 있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이걸 왜 해야 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그런 건 없었고 당연히 그냥 사업하고 싶다. 결국엔 잘 안 됐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돈을 벌자. 외주를 받아가지고 다른 회사들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뭐 돈을 버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월급 버는 것처럼 계약 따내가지고 만들어주고 2, 3년 하다 보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 나중에는 그냥 정말로 뭔가 내가 열심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제일 적게 들여서, 시간 제일 적게 들여서 만들어주나,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뭔가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공동창업자랑 거의 뭐 하루아침에 그냥 싸우고 나왔어요. 그냥 산무현상이라고, 갈 데가 없고 만날 사람이 없고 돈을 못 버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버 운전을 시작을 했죠.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한테는 소문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기상이 그 사업망에서 택시 운전하고 다닌다며. 들어보니까 막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딱히 반박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제 남은 이제 커리어 동안 내가 쫓는 건 무엇이고, 무엇이 나를 매일매일 움직이게 만들고, 내적인 동기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제 커리어를 많이 돌아볼 기회가 생긴 거죠. 제가 이제 인텔에 있을 때는 1년밖에 없었거든요. 이베이도 1년. 다 중간에 그만뒀다고요. 그러면 제가 오래 한 게 있고 이제 금방 포기한 게 있는데, 뭐가 이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 어떤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요. 결국에는 정말로 자신을 움직이는 내적 동기가 아니면은 금방 포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한테 뭔가 물어봐서 답을 얻는다는 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9년 동안 일했던 회사를 보면은 아무것도 몰랐던 고등학교 이제만 졸업한 친구들을 갖다가 전자공학도를 만들고, 저를 통해서 그 친구들의 잠재력이 극대화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갖다가 성취를 하고 그렇게 발전하는 거잖아요. 저의 어떠한 그 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잠재력이 극대화되는 걸 보는 게 저의 강력한 내적 동기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같아요. 다음 직장은 정말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회사를 택해야겠다. 오퍼가 이제 3개가 들어왔는데, 링크드인이랑 우버랑 아마존에서. 링크드인에서 온 오퍼가 제일 약했어요. 근데 저는 결국에 링크드인을 택했거든요. 그걸 택한 이유는 회사가 완전히 미션 중심으로 들어가는 회사예요. 전 직원이 자다가도 옆구리 찌르면 그냥 그 말은 그냥 나와요. Connect every professional to economic opportunity. 모든 사회인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가 이제 추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랑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경험했던 회사들은 뭔가 결정을 할 때 항상 뭔가 되게 바뀌었어요. 어떠한 그 기준이 명확하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션 때문에 매출을 창출하는 기회를 버리는 기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얼마 전에 보니까 매출이 지금 13조 넘은 것 같은데, 하나로. 훌륭한 미션 아래에서 훌륭한 리더가 심플하고 간결한 메시지로 전 직원들을 갖다가 통일해서 그 직원들이 하나의 골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지. 역시 붙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거대한 사회적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잘 사거나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벌자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꿈이고 큰 목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내적 동기가 정말 크게 나오는구나. 이걸 바탕으로 해서 회사를 이제 만들어 봐야겠다. CR을 이제 하게 된 거죠. 2021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굉장히 붐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그 트레이닝 해주는 그 마켓 있잖아요. 급속한 속도로 성장한다 그래가지고 스타트업이 그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CR도 처음에는 웹사이트 빌더 for virtual fitness trainer였어요. 앞서 치고 나가는 스타트업이 2개가 있었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최고의 투자가들한테 뭐 수백억씩 투자를 받고 그랬다고요. 막 몇만 명이 막 이미 가입을 해 있고 막 돈도 막 많이 뿌리고 매일 신문에 실리고, 저희는 그것에 굉장히 뭐
몇 분의 1밖에 투자를 못 받는데 뭐 얘네들이랑 과연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을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조급한 상황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피트니스 그쪽에서 경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됐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버추얼 피트니스 트레이너 그 마켓이 크지 않고 그 회사도 결국엔 두 개 다 망했어요. 저희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팬데믹 때 사람들이 다 집에 있어 가니까 다들 좀 미쳐갔잖아요. 정신산당 해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쓰고 그랬었는데, 피트니스 할 때는 뭐 5불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00불 가까이 크레딧 카드로 누가 한번 결제를 한 거예요. 지식을 파는 어떤 그런 분들께서 저희 서비스를 많이 애용해 주시고, 실제로 경제적인 부로 연결이 훨씬 잘 되는 거 보면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피봇을 하게 되죠. 시아는 미국의 주로 1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들, 크리에이터들, 이런 분들께서 본인의 비즈니스를 쉽게 만들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존에 이제 웹빌더 같은 거 보면은 프리랜서들이나 솔로프라너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거 소개하는 기능이 있고,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요. 페이먼트, 캘린더, 이런 것들이 이제 웹빌더를 통해서 만들면은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플러그인도 많이 붙여야 되고 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 갖다가 사람들이 정말로 쉽게 쓸 수 있고, 그 UI 형태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카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정보 자체를 소비하기가 쉽고, 기존의 웹사이트에 비교를 해서 인게이지먼트 같은 경우에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그거예요. 개개인을 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코딩 그 능력 하나만으로 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글 쓰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을 파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이 되게 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10가지라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주로 특화된 거가 1가지, 나머지 9가지의 능력은 경제적인 어떤 이윤으로 변환되기가 어렵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한 사회적인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는 이제 어떻게 발전이 돼야 되느냐 물어보시면은, 개개인들이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은 세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 있을 거라고 봐요. 가만히 있을 거라고 해서 그 시대가 자연히 도래될 것 같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시아가 이걸 촉진시켜주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커리어를 다양한 경험을 쌓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 이거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인데 0에서 1로 가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기인들도 있죠. 저도 솔직히 그건 아니고, 작은 성취라든지 마일스톤은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계공학에서 소프트웨어로 바꿨을 때 한 번에 갑자기 제가 회사를 때려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작은 시험들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냈잖아요. 작은 결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주위에서 말을 안 해줘도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이쯤 되면은 준비가 됐구나. 그러면은 다른 곳으로 트랜지션 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작은 어떤 결과나 마일스톤을 이룰 생각보다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이거 갖다가 싹 다 버려버리고 이걸로 그냥 올인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아마존이 어떻게 혁신을 그렇게 잘해요? 물어보면은 제프 베조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는 한 번도 회사에 있는 것 갖다가 다 버리고 올인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회사에서 잘하고 있는 돈 버는 게 있으면은 나머지 것들은 실험적으로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잘 되면은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작은 성과를 갖다가 마일스톤을 어떤 식으로든 조금씩 만들어지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도 되게 쉬워요. 자기의 지금 현재의 위치와 자기의 잠재력의 크기를 갖다가 같다고 안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내적 동기가 무엇이고, 이걸 갖다가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떤 식으로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솔직해지고 찾으시면은 그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